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자, 남자입니다. 여성, 남성. 되게 남자, 여자 그러는데 10월 들어 제가 첫 책을 소개하는데 달이 바뀔 때마다 책을 소개하죠. 오늘 소개하는 책이 바로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여성과 남성. 쓴 사람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하다가 정년퇴임했죠. 조혜정. 예. 어머니 성 같이 쓰기. 그걸 해서 또 조한혜정 이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한혜정의 한국의 여성과 남성. 남자들, 남녀 항상 앞에서 썼죠, 여자. 그런데 여성으로서 여성을 이렇게 앞세웠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기반은 하되 남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자 경찰들이 몇 명 이렇게 갔는데 그 전에 경찰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올린 거기에서 유명한 그런 그림이 됐었죠.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여경이 셋이나 갔는데 그 사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사고 현장에 접근도 안 하는, 그 차에 가서 어떻게 사람이 됐는지라든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그 경위를 알아본다든가 하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만 외쳤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올리면서 이래도 여경을 더 뽑아야 할 것이냐. 여자 경찰들에 대해서 남자들은 이제 할당을 해주면 남자들의 그 채용 영역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남자 경찰 숫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 치안이라는 것은 본래 물리력이 필요한 것인데 여자들에게 신체 검사 같은 것, 체력 검사 같은 것을 조금 더 봐준달까? 그 물리력을 고려해서 쿼터제를 하니까, 할당을 하니까 남자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경찰이 근무하는 사람들에서는 어디 출동을 여자들끼리 보낼 수 있겠느냐. 또 치안이 경찰의 주 임무인데 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여자들한테 가면은 이를테면 폭력배들이 싸우고 있다. 거기에 가면 여자 경찰을 데리고 가면 오히려 여자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몇 명 필요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동하는데 안 따라가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남자 경찰들의 이제 불만이 그럴 정도라면은 그 내에서 같이 동료이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말하자면 그럴 정도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택시기사 같으면 그래도 여경이 필요하다. 여자 손님 깨지 않을 때는 자기들이 깨울 수도 없고 파출소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파출소 같은 데는 또 여경이 없는 수가 많아서 저녁에는 또 근무하지 않는 수가 많아서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참 힘든데 여경이 그때는 필요하다. 이렇게 또 그것도 실제적인 이야기고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지 말고 경찰 채용할 때 체력검사를 같이 하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했냐. 체력검사에서 그런데 남녀 차이가 물리력밖에 없는데 어떻게 남녀를 같이 하느냐, 그런 불만도 있지만 이제 체력검사 할 때 지금은 종목으로 합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팔 굽혀 펴기, 푸시업이라고 하죠. 팔 굽혀 펴기, 그 다음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악력 열개, 손아귀 힘을 말하는 쥐는 힘, 악력, 쥐는 힘. 그 다음에 100m, 1000m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종목별로 보는 것, 종목별로 해가지고 개수 따져서 이 시간 체크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은 하나하나 떨어져 있고 기초 체력을 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로서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이 기초로 봐서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앞으로는 순환식이다 해가지고 2023년부터 하려고 한다고 해요. 원래 이렇게 방탄조끼를 입고 경찰 봉이라든가 권총을 차게 되면 한 4.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무게가. 그래서
4.2km 되는 조끼를 걸치고 장애물 코스 뛰기, 이건 뭐 한 350m 안팎 하려고 하는데 340m 뭐 거기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장애물 넘기, 허들, 이제 현장에서 뭐 넘어야 할 때도 있고 건너뛰어야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밀고 당기기, 밀당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밀고 당기기. 그 밖에 현장에서 구조하는 또는 권총 뭐 방아쇠를 뭐 몇 번 이렇게 당기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구조와 어떤 사격 뭐 그 기본 자세 그런 거겠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전부 다 순환시켜 가지고 그것을 몇 시간 뭐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통과한 걸로 이렇게 하자. 그런데 여기서는 남녀 구분은 하지 말자.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이제 남녀 이게 종목을 나누긴 했지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적게 뽑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세서 여자들의 불만은, 우리는 남자들보다 오히려 이런 체력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필기시험에서는 더 커트레이 높지 않느냐, 적게 뽑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남녀가 같이 하면은 남녀 차이가 지금 나는 것은 이 물리력, 힘, 완력 이런 것 뿐인데 남자에게 너무 유리하지 않느냐, 이 제안을 하면. 그러니까 그 제안을 이제 남녀가 공이 이렇게 통과할 만큼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자에게 유리할 것 같아서 만일 여자에게 부족하다면, 지금 뭐 아닙니다. 2013년이니까 정확히 실시는 안 되고 있잖아요. 15%는 한성이 최소한 지켜주자. 제한, 즉 할당제 15%는 100명 중에 15명은 한성에게, 즉 한성이 86명 이상 되지는 않게 하자. 그래서 이제 교대 같은 데서도 그렇게, 교대는 이제 남성을 그렇게 하죠. 여학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초 현상, 교단의 여성화 현상이 또 심각하다 해서 양성평등을 또 배워야 되고 양성성을 배워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것도 남녀 교사도 남녀 역할을 같이 이렇게 대응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남녀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이렇게 하자 하는데, 경찰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물리력, 이런 체력,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남녀 평등하게, 이른바 양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성, 예, 남자와 여자를 말이죠. 그리고 그게 평등한 거다.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양성 평등 채용으로 바꾸려고 하고, 요전에 뭐 그 야당 토론에서도 나왔던데, 자, 국민 개병제면 말 그대로 국민이 전부 다 모두 그 말이죠. 모두 병사가 돼야 된다. 국민 개병제인데 왜 여자는 국민 아니냐? 여자도 의무 공부를 해야 된다. 뭐 한 10여 개국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남자가 1년 6개월, 18개월 한다면은 여자는 그 한 절반인 9개월이라도 의무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여자는 부사관으로만 가고 장교로만 가냐? 그리고 남자는 왜 의무적으로 해야 되냐? 옛날 같으면 뭐 아기를 낳으니까 그런 그 출산과 양육, 교육, 그 다음에 가사, 이런 게 거의 몽땅 여자들한테. 무슨 소리냐? 지금도 그런 영역은 여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여자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도 남자가 군대는 가서 국방의 의무를 져야지. 그리고 이제 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요즘 그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도 많고 어찌 보면 혐오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의무만 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있으면 더 먼저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자, 책임도 져라, 의무도 져라, 그리고 거기에서 양성평등을 가져오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군대에서도 그런 그 남녀 뭐랄까요, 개병제, 이른바 국민 개병제를 말 그대로 실천하자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경찰도 지금 그 체력검사에 대해서 2023년부터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순환제로 지금 종목제로 하는 거에서 일이 넘어가면서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러면 남자가 너무 유리해가지고 그동안 여자들이 필기를 통해서 합격을 하던 것이 이제는
체력이 당락을 결정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그 경찰이 가져야 할 지적 능력 이쪽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서서히 시행하다가 2026년부터는 그런다고 하고 외국에서도 이제 그 남녀 체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왜냐하면 치안이라는 것은 본래 그게 주 목적인데 어찌 보면 군대에서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자신도 못 지켜가지고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겠느냐. 여군이라면 적어도 자신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남자 중심이지 그리고 폐쇄적이지 그리고 사회와 단절된 측면이지 군대는 그런데 경찰들은 더욱더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런다 하더라도 경찰의 임무는 본래 그런 물리력을 행사해야 될 때로는 공권력이라고 해서 공공적인 폭력을 행사해야 되는 더 나아가서는 사격도 해야 되는데 살상도 해야 할 상황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단단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경찰에 나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남녀 평등하게 체력 테스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자, 그런 이야기는 이렇게 남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많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것도 그다음 내가 행해야 되는 것도 남녀가 같이 가야 한다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녀 차이가 거의 뭐 2배 났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보면 이게 원숭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수컷이 암컷의 2배, 3배 나잖아요. 이 체구 자체가. 근데 지금은 이제 신체를 안 쓰다 보니까 용불용설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한 1.3 뭐 그렇게 이제 힘의 차이도 물리력의 차이도 뭐 2배까지도 아닌 다른 힘의 어떤 힘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 되는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체력 테스트를 똑같이 하면 여자가 불리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책으로 넘어가자면 이 책에서는 되게 이제 가부장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쓴 여성 이야기, 남성 이야기라 여자부터 내세웠잖아요. 가부장제. 그 다음에 여성과 직업의 문제. 그래요. 직업 여성, 직장 여성. 한 사람도 워킹맘이었는데 참 애로가 많죠. 아니면 가사, 육아, 출산, 공무원이었는데도 지나고 나니까 다 그때가 미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 맞벌이 하는 순간에는 매우 힘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문제. 가족에서도 여자들이 특히 뭐 추석 지냈지만은 그런 차례 지낸다든가 제사 지낸다든가 이런 것 저런 거 할 때 큰 가정의 대소사를 지낼 때 여자들이 애쓰는 고생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남성다움이란 게 뭐냐 남자답다 사나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가부장제라는 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남자들이 남성답다 사나이답다 거기서 벗어나서 여성을 좀 해방시킬 수 없냐? 그리고 여자들 스스로 자립해서 독립을 추구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여자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히 하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는 거예요. 성인식, 남자의 성인식, 남자 성인식. 그럴 때 이제 첫째 분리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 자, 여자로부터 벗어난다 이거예요. 특히 어머니로부터 벗어나 혼자 이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만 어디 놀러 가자면 안 놀러 가려고 하고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만 돼도 그러잖아요. 혼자 집에 남으려고 한다든가 그럽니다. 아, 떠나려고 하는구나. 나하고 분리되려고 하는구나. 아, 성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남자면 남성답게, 여자면 여자답게. 그렇게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서운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 전환이라는 것은 이제 성인식의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 테스트 하는 거예요. 남자 같으면 자, 수렵 민족의 남자라고 하면 저 몽고 같은 데 태어났다면 활을 잘 쏘는지 말을 잘 타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다. 농경민족에서는 뭘 이렇게 들고 오래 견디고 그러는지. 그냥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들독이라 해가지고 돌도 어느 정도를 들어야 그 사람하고 품앗이를 한다든가 어른으로 쳐준다든가 장정으로 쳐준다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세시풍습에. 그리고 남성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또 인내력이 있느냐,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그런 거에서도 할례, 뭐 복용수술 그러죠. 그런 그것으로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아이로서 똑같았는데 여아 남아로서 똑같은데 이제 남자로서 이렇게 전환되는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재통합 그러죠. 이제 남성다움으로 사회에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남성 사회에 복귀해 가지고 남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남자의 성인식이라고 받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그게 다르죠. 대한민국에서도 뭐 이게 경상도가 다르고 전라도가 다르고 충청도 강원도 약간의 그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은 전부 다 손바닥처럼 비슷해졌죠. 이 남성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그래서 뭐 군대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 금녀의 구역을 설정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남자끼리 뭐 사나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성인식을 치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가부장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녀가 진정한 자아를 만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찾아서 나와 또 다른 그 사람이 서로 통합되려고 하는, 상생하려고 하는 하나 되는 과정, 그렇게 이제 남녀의 관계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또 상생적으로 가져갈 생각을 해야 되지. 궁합을 왜 봅니까? 상극이 아니고 서로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 보는 거잖아요. 상생이잖아요. 말 그대로 서로 살리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궁합 봐가지고 맞춰서 결혼한 거잖아요. 궁합을 안 봐도 이렇게 연애해보고 사귀어보고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는 말이 통하고 철학도 비슷하고 그리고 지향점이 비슷해가지고 같이 살면은 참 가만히 있어도 손 안 잡고 살을 부딪히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참 생기가 나겠구나, 충전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다 궁합 본 거죠. 그런데 둘이 만나가지고 새 역사를 쓰기는커녕 헌 역사를 쓰고 망가지는 역사를 쓰고 망사를 쓰느냐, 그러지 말자 이거죠. 남녀가 진정하게 혼자 서서 자아가 독립되고 그리고 그 독립된 자아가 시너지를 일으키는 상생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자. 좀 남자들이요, 여자 무시하지 말고 성인식 쳤다고 마치 여자와 분리돼 가지고 어머니로부터 분리된 다음부터는 그냥 어머니도 무시하는, 나는 남자이니까 그러지 말라. 전화를 하는데 시험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나는 남자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가부장이니까 그러지 말래요. 재통합, 남자 세계에 들어가서 성인다움, 남성다움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 남자 성인식을 치른 다음에, 남성 성인식을 치른 다음에 마치 세상의 주인처럼,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의 주인처럼 너는 내 거, 내 밑에,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논문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답답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 조한의 정이 이런 그 사회학이나 여성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죠, 연세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문화일 유학,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학과 교수인데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그 사회가 건전하려면, 상생적 사회를 이루려면 먼저 남녀가 상생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책을 썼다고 봅니다. 10월의 첫날 소개한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